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 저희 투자평법 주말 동안 기다리셨나요? 투자평법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장 먼저 짚어봐야겠죠. 오늘 우리 시장 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은 각국의 경제정책 공조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또 오늘 새벽에 미국의 FOMC에서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또 약 7천억 원 규모로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에는 갭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 중에 미국의 나스닥과 유럽의 선물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계속 흘러내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거셌고요. 대부분 하락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상승한 종목들도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었는데요. 진단키트와 백신주 관련 종목들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여럿 나왔고요. 또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음식료품 업체들과 그리고 콘텐츠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4월에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교육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장 마감 이후에는 우리나라의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와 함께 내일 시장은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급락에 이어서 오늘 시장도 참 부진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시장 자체는 제가 예상하는 대로 계속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행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인 지금 이제 위협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그러니까 정확히 어제자죠.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시키겠다라고 했는데 그 포인트가 몇 포인트였냐면 1포인트를 하락했습니다. 그 전까지 금리 인하는 몇 %씩 하락했죠? 0.25%씩 하락시키던 이 금리 하락세를요. 어떻게? 1%나 하락했다. 그 전의 하락과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제로금리 시대에 거의 도래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제로금리라는 건 여태까지 경제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좀 대응 방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제로금리, 이 금리가 저가, 이 제로까지 가다 보니까 더 이상 내릴 금리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경제가 또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죠?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금리 인하라는 카드까지 전부 다 써버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패를 다 써버린 거예요. 자, 그럼 다 써버린 상태에서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 시점부터 잘못하면 더 큰 하방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우리가 경제 위기까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금융위기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현재 보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꼭 오고 있다는, 꼭 이게 지금 현재 금융위기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올 가능성이 아직 많다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모습입니다. 차트 한번 바라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 주 저가에서부터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 저점 아닌가요? 혹은 뭐 방송에 있어서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저는 이 파라오 전문가는 여러분께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저가에서 들어온 수급이 뭐였다? 연기금 수급이었다. 우리나라 국내 지수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연기금 수급, 즉 기관 수급이 아닌 외국인 수급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근데 이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연속해서 매도세가 나가는 모습이었죠.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이 하락에 떨어지는 증시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해드리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시장에서는요. 그전까지 이때까지 첫 번째 하락이라든가
두 번째 하락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첫 번째 하락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하락했을 당시. 그리고 이 두 번째 하락은 이 네모 박스 두 번째 박스는 한국과 유럽이 본격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는 때였죠.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저가를 이탈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수급이 살아있었습니다. 즉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떨어진 이유였던 코로나 관련 종목까지 잘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 뭐라고요? 잘못하면 금융위기에 대한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 종목들도 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정말 단타 혹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수 투자자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트레이딩에 조금 관심을 갖고 매치 차트를 하루 종일 좀 쳐다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히나 직장인 분들은 아예 관련 종목들은 건드시 않으시고 여러분들께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 이야기를 언제부터 드렸냐? 예전부터 드렸습니다. 여기 지수가 고점일 때부터 제가 그렇게 강조하던 현금 보유를 지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히려 울고 있는 것이 아닌 웃고 계시겠죠. 왜? 시장이 언젠가 저점을 오게 되고요. 그 저점에서 이 현금을 가지고요. 너무나도 싸게 잘 나온 종목들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아직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금 보유 추가적으로 더 하셔도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시장의 저점에서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계좌 마이너스 30%, 40% 나와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계좌도 충분히 복구시킬 수 있으니까요. 희망 잃지 마시고 시장의 저점 타이밍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 이 투자병법, 파라오의 투자병법 방송 꾸준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제로 금리 시대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향후에 뭔가 보다 더 본격적인 그리고 강력한 경제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나마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종목들도 단타 이상은 접근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시기에서는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강조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오늘의 주식 명언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여러분들께 드리는 명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멘탈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상세한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왕좌왕 이게 저점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나와도 호재인지 악재인지 구분할지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금리 인하입니다. 저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명언은 하나의 기준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머릿속으로 떠오르시면 제가 그 전에 강의에서도 말씀해드렸듯이 금리가 낮아진다, 이자율이 낮아진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여러분들이 대출을 할 때 더 편할 것이겠고요. 그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 여러분 이자가 계속해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러분들께서 대출을 하시는 지금 현재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왜 이자가 싸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돈을 맡긴다라고 한다면 이자가 여러분들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은행에 꼭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까? 넣어둘 필요가 없겠죠. 만약에 이자가 0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은행에 맡겨두는 것뿐이지 무언가 추가적으로 바라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리가 낮아지게 되다 보면 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용하기 마련입니다. 사용하는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하죠. 유동성이 공급되다 보니까 돈이 경제에 많아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 금리가 낮아지면 증시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죠? 금리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금리가 원래는 0.25%씩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번에 떨어진 미국의 금리가 몇 퍼센트죠? 1%가 떨어졌습니다. 한국 금리는 0.5% 떨어졌고요. 미국 금리가 1%나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존에 왔었던 경제적인 문제를 풀기에는 이번 코로나 사건은 너무나도 심각하다라고 누가 인증하는 것과 같냐면 정부가 인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는요. 대놓고 경제가 안 좋다라고 말을 못합니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 경제 심각해요. 지금 이러다 큰일 나요. 라고 정부에서 말하면 여러분들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고요. 그로 인한 경제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대놓고 경제가 안 좋다라고 발언을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정부는요. 이 발언 말로 하지 않고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경제가 안 좋습니다를 계속해서 이 금리 인하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금리가 1%나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겠고요. 어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 타격이 올 만한 굉장히 안 좋아질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기준을 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함부로 추가 매수를 하거나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 너무나도 가파른 빠른 금리 인하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금리에 대한 지식, 기준을 확실히 잡아가시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은 추가적인 하방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아직까지는 저점이 아니니 저와 함께 저점 타이밍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은 금리를 인하하면 증시가 상승하지만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워낙에 심각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이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가진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시죠? 편입주 AS 시간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SR 종목은 네페스입니다. 이 종목은 하락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인지 오늘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매수해야 되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지금 많이 하락했을 때 매수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 종목이요, 이 반도체 대장주격 종목이에요. 지수가 떨어질 때도 이 종목만큼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이라는 거겠죠. 대장주격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지금 현재 이 강했던 종목마저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락을 해버렸죠. 오늘 전일 종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5%가 떨어졌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존에 많이 추천드려서 한 20%, 30%, 10% 계속 수익 실현을 드린 자리 이후에도 어제 수익 실현 잡으셨을 분들 수익 실현 하셨겠죠. 오늘 아침에 수익 실현 하신 분들 그리고 다시 잡으라고 한 가격 기준에서도 한 5% 정도가 더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 대장주가 꺾일 만큼 심각한 시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만약에 네페스라는 종목을 사신 분들은 지금 현재 깔끔하게 정리를 하신 편이 좋다고 봅니다. 아마 내일자 단기 반등 혹은 지금 현재 지수가 혹시나 단기 반등이 나올 경우 빠르게 현금화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금 보유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가 꺾일 만큼 참 험난한 요즘 시장인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네페스 반등이 나왔을 때 현금화하자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디텍 메디입니다. 이 종목 손절하셨나요?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별하자라고 전략을 주셨었는데요. 전문가님, 네. 같은 의견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같은 의견입니다. 이 종목은요, 이 코로나 관련주입니다. 그것도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지수가 너무나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냥 하락이 아니라 투매성. 사람들이 주식시장을 떠날 만큼의 주식의 시장이 너무나도 가파른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투자 심리가 받쳐주지 못해서 오히려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명히 재료 있습니다. 미국에 수출한다. 이 진단키트 수출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받을 수 있게 한다. 이슈가 존재해요. 너무 좋아요. 딱 맞아요. 하지만 무엇이 없다. 이 종목을 사줄 사람들이 없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지수가 이 종목도 원래 기존에 이슈 받을 때는 점상을 날아갔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거의 저가 이탈 직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살짝쿵 반등이 나올 때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았다고 봐요. 저는 내일자도 만약에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매도하시는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고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는 수탐 대실 작은 수익을 더 노리고 작은 욕심을 더 내고 다 내가 본절가까지 좀 기다리다가 더욱더 순실을 키우는 것이 아닌 바로 현금화하시면서 저와
저와 함께 저점에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탐 대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디탱 매드 빠르게 손절하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또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신테카 바이오입니다. 이 종목은 4월에 아마케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연기가 되면서 시장의 소외주가 됐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매수 대기할까요? 자, 이 종목 너무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종목이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절대. 이 종목은 저가에서부터 50%, 100%까지 시세를 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너무나도 좋았던 종목이라는 거겠죠. 하지만 어떤 악재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가 터지고 이 터진 악재가 지속되게 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테마가 바로 이 제약바이오, 그들 중에서도 아마케 관련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종목들을 언제 찍자? 코로나 관련 종목이 이슈가 끝나면 그때부터 공략하자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고 먼저 진입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몇몇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말로는 못하지만 매수하고 언젠가는 올라오지 않을까 끙끙대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제가 강조해드렸던 자리 기준에서도 종목은 살짝 올라오는 듯 하다가 떨어졌어요. 그죠? 급락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 악재 떨어지는 게 뭐였냐? 악재가 직접적으로 떴죠. 무슨 악재? 이 아마케가 12월로 미뤄졌다. 최소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가져가신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면 잘못하면은 지금 현재 3월 달 아니겠습니까? 지금 9개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개월 기다릴 거면 왜 굳이 신테카바이오를 삽니까? 그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는 과감하게 내가 만약에 약 손실권에 들어갔다 혹은 손실권이 좀 커졌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재료 소멸도 나왔고요.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워낙에 지수가 하락세가 나올 때 같이 하락세가 나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현금화 전략을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해드렸던 종목들 웬만하면 다 현금화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페스, 바디팩매드, 신테카바이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현금화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한 10% 이내 종목들, 그 이후에 20%, 30%, 40% 물린 종목들은 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가 10% 정도의 하락세 안에 있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현금화를 진행을 추천드려요. 왜?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저로서도 이 방송에서 시장의 상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하락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로서도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려야겠죠. 여러분들 마음 꽉 잡으시고요. 저와 함께 이 하락장에서 제대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가 계좌 원금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제가 그 포인트, 맥점까지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였습니다. 아마케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반등 시점이 많이 늦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감하게 손절하시고 저희가 반등 시점에 이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종목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하락장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법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실천하시기 너무 힘들 겁니다. 하락하는데 무엇을 해야 돼? 어떤 걸 해야 돼?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또 다시 대응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 모르시는 분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 9시 30분 방송입니다. 추천 종목과 함께 대응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보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뉴스를 찾아보게 되다 보면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코로나 우리나라 국내 확진자 증가 숫자가 줄었다. 나아지고 있다. 혹은 치료제가 나왔다. 라는 뉴스를 보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코로나 악재가 슬슬 끝나고 충분히 지수도 떨어진 것 같으니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도 추매를 들어가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못 기다리고 추매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런 뉴스 하나에 여러분들께서 현혹되시기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수 최근 하락 직전 여러분들께 이 하락이 나오는 것을 정확하게 맞춰드렸던 전문가로서 좀 더 현명하게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 하나씩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면서 오늘에 대한 지식들 꼭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시고 조금 아쉽다, 혹은 조금 무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 그냥 무섭다라고 해서 조금 가만히 있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시장을 이겨나갈 수 없겠죠. 지금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내용 강의는요, 조금 상세한 내용, 전문가들이나, 그러니까 상세하게 전문가나 알 법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강의는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 쉽게 여러분들께서 이 시장의 현 상황을 알아갈 수 있도록 쉽게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난 주식 초보자다, 이제 막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정보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여러분 헷갈리죠? 전문가님, 지수 반등 하긴 해요. 금요일 반등 나오는 것 같았더니 또 떨어졌어요. 오늘 장대 음봉 나왔는데 다시 내일 반등하지 않을까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좀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있어요. 지금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인한, 혹은 이 코로나 관련된 대응책이 나오게 되면서 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이 금리 인하라는 이 부분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지수를 끌어올리거나 부양시킬 수 있을 만한 이슈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다. 몇 퍼센트를 인하했다? 1%를 인하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래 0.25%밖에 안 내리던 이 금리를 1%나 내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정부가 인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심각하구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구나. 이 큰 타격 여러분들 감 안 오시죠?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큰 타격이냐? 보겠습니다. 금융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 몇 번 보셨을 거예요. 뉴스 계속 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읽어보면 2008년 금융위기의 데자뷰다? 팬데믹, 세계 이제 대유행이죠.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이
이 유행 때문에 경제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의 기사들이 하나 둘씩 퍼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정말 문제가 될까? 여러분들께서 좀 의문도 되시고요. 좀 금융위기라는 단어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금융위기하고 보통 뭘 헷갈리시냐면 경제위기하고 헷갈립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경제 위기가 좀 더 심한 거고요. 이 금융 위기가 그보다는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 경제는 경제 위기까지는 올 가능성이 좀 매우 낮고요. 금융 위기 정도가 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금융 위기가 어떤 구조에서 나오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게 만들었던 이 금리 인하를 만들었던 이 금융위기 왜 자꾸 나오냐? 일단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경제는요, 항상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혁신이 이루어지면서 이 전 세계가 발전합니다. 뭐 기계에서 IT, 인터넷 시대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 IT에서 금융까지 넘어오게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갈 새로운 시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금융국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업국가에서 IT국가뿐만 아니라 금융국가로서 가장 선두주자를 현재 달리고 있죠. 미국하고 지금 현재 현재 영국 등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금융국가입니다. 이 금융국가라는 거 먼저 떠오르는 거 뭡니까? 은행, 그리고 대출, 그리고 주식, 등등등 채권, 펀드 상품 등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주로 판매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국가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 전 세계의 경제를 불려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항상 경제가 성장할 때마다 특히나 이 금융 시대가 오고 나서부터는 이 금리도 내려가면서부터는 무엇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 대출, 이 빚, 부채가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채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볼게요. 부채란 우리가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로 당겨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금 당장에 사업을 하고 싶어도 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도 은행에 가서 내 신용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지금 현재 비교적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을 땡겨올 수 있는 그게 바로 이 대출이란 말이야. 미래에 있는 돈을 현재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기술 발전과 많은 경제 성장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부채가 많아지는 순간입니다. 항상 이 부채라는 것도 경제와 함께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부채가 너무나도 고점에 있을 때가 문제라는 거겠죠. 부채가 너무 많을 때. 여기 부채는요, 경제가 정상일 때는요, 문제가 안 돼요. 경제가 정상일 때는 그냥 이 부채가 존재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유지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최근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공장 가동이 멈추고 전 세계 GDP의 5에서 10%가 깎일 만큼의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악재가 터졌을 당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될 경우는 이 부채는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이 굉장히 좋은 놈이죠. 이 부채는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슬슬 문제로서 골칫거리로서 전락하기 시작하죠. 그죠? 경제 성장에 이바지했던 이 부채가 같이 경제 하방과 함께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최근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반대매매가 문제가 됐죠. 그죠? 신용 물량이 문제가 됐습니다. 신용을 써서 부채를 써서 빚을 내서 사람들이 주식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게 반대매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내에서도 반대매매 금지라는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죠. 상세한 내용 잘 찾아보세요. 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부채가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경제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역대급 부채가 터질 때는 도대체 언제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럴 때입니다. 바로 주기적으로 터져나가시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항상 IT 버블 이때 당시에도요. 부채가 어디였어요? 최고치였어요.
최고치인 상태에서 경제의 악재가 떨어지고 조금씩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다가 급락을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리먼 사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국이 부동산 시장 채권을 계속해서 때려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채가 생겼고 이 부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바로 리먼 사태, 금융위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금융위기가 터지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도 주식시장이 마이너스 50%가 박살났습니다. IT 버블 때도요. 마이너스 50% 대한민국 지수 같은 경우는 50% 정도 박살났어요.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더 박살나요. 마이너스 한 70%까지 박살나요. 굉장히 큰 위기가 오게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코로나가 될지 말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최고치의 부채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면서 경제에 타격을 주고 GDP를 깎아먹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채를 견딜 수 없을 만큼의 경제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채와 함께 경제는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겠죠. 뭔 소리 이해되셨죠? 우리 여러분들께 이 내용은 절대 겁을 들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충분히 이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 세계 메이저 수급들이 돈을 넣어놓는 것이 아닌 빼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특히나 지금 이번요. 코로나19의 심각성을 한 번 더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에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시장이 경제가 부양을 시작했습니다. 금리나 때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어떻게 됐죠?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금리가 거의 0%까지 떨궜는데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늘도 음봉 마감. 지금 현재 유럽 증시도 하락 진행 중이고요. 이 해외 증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미국 증시 자체도 지금 현재 야간에서 야간 기장이 있습니다. 야간 기장에서도 하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략 5% 정도에 하락하고 있죠. 심각한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다만 이 자금은 서서히 풀리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이대로 추가적으로 급락을 때릴지 아니면은 바닥에서 우하향 자리를 보여주면서 좀 흘러갈지는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누가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오늘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께서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찌됐거나 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히나 이렇게 터지는 이유는 바로 이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만한 악재라는 거겠죠.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되면서 공장이 멈춥니다. 왜?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건물 어떻게 해요? 폐쇄시켜버리죠.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이 공장 가동 못하게 하죠. 그죠?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 죄다 자가격리시키는데 그죠? 어떻게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경제가 멈추기 시작하고 경제가 멈추기 시작하면서 원유도 박살났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시장은 올라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그럼 이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 서서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징그러워요. 이거 그죠? 징그럽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커질지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설이 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메이저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매수를 안 하지 않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어떻게 퍼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죠?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럼 신이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투자를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야겠습니까? 관망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관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관망, 현금을 외쳤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저조 지수가 이렇게 또 박살날지는 몰랐죠. 하지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25%가 떨어졌기 때문에 박살이 맞습니다. 이렇게 떨어질지 몰랐죠.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무엇을 할 수 있었다? 현금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시장 저점 안 잡혔어요. 여러분들 안 퍼질 것 같아서 지금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고요. 이제 막 지수가
슬슬 무너지기 시작하면서요. 이제 미국까지 슬슬 한 3,000명 정도 돼요. 3,000명에서 한 4,000명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미국까지 이 본격적으로 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1,000명 정도 이하까지는요.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1,000명 이상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2,000명, 3,000명, 4,000명, 5,000명, 6,000명, 10,000명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대략적으로 기간은 한 달에서 2달 정도 동안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 이미 1,000명이 넘었다는 얘기는 이 대응에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00명 이상부터는 가파르게 올라가죠. 이미 미국이요. 이틀 만에 1,000명을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00명, 3,000명 계속해서 늘어가는 건 시간 문제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길 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초기 대응이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한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 금융위기라는 게 굉장히 왜 무서운 거냐면요. 단순하게 주식시장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 평가되는 게 자산이 하나 있죠. 이것은 불패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자산이 있죠. 바로 뭡니까?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것은 주식시장이죠. 주식. 근데 지금 경제를 후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동산입니다. 물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좀 달라요. 주식 같은 경우와. 부동산은 지역적 특성이 정말 지금 특별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빚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뭘 사면서 이 빚이 생겼을까요? 이 대출이 생겼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껴있는 최종 부채 6,000조에서 굉장히 거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만큼의 굉장히 큰 부채는 무엇으로 차지하고 있을까요? 부동산이겠죠. 이게 터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물론 이게 무조건 온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 만한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부동산 시장까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누가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오히려 이런 시장의 하락을 기다리고 저점을 노려보시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유럽에 퍼지고 있고 지금 현재 미국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미국에 시작된 지 대략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한 달에서 2달 동안 가장 빠르고 가장 많습니다. 대응을 아무리 하더라도 한 달에서 2달 동안 굉장히 많은 확진자 숫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그럼으로 인한 경제 타격도 있을 거겠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번 달까지는 적어도 3월 달까지는 적극 매수가 아닌 시장 하락을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는 편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모두 고수 투자자라고 했다면 저는 이 방송에서 단타 종목들을 더 많이 추천드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직장 때문에 하루 종일 HTS를 못 보시는 분들, 요즘 여러분들 직장 끝나시고 혹은 점심시간마다 잠깐 핸드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죠, 그죠?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그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넘쳐나요. 이런 시장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상한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장에서 무리해서 메꿔드린다고 종목을 추천드리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대응 방법과 함께 시장 적점에 좀 더 집중하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현재 시장에 어디서 저점을 잡을지 계속해서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방법 방송 매주 월요일, 화요일 8시 방송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좀 가능하게 됐고요. 이 이데일리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시니까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 하락장에 대한 대응 방법, 우리 지금 떠나간 이 계좌를 붙잡아 올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하락장 대응 방법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뒤에 이어서 나머지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강의 듣고 돌아오셨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향후 코로나 사태와 또 우리 시장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적인 대응 강조하셨는데요. 전문가님, 네. 그런데 향후 우리 시장 안 빠졌으면 좋겠는데 오늘 가지고 나오신 관심 편입주는 네. 향후에 하락해야지만 수익이 나는 상품이네요. 그렇죠. 네. 저는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나온 상품은 ETF 상품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ETF 상품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간단한 지금 이제 양식, 지금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간단한 것만 거치시면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 옵션하고 지금 이제 비슷한 개념을 가졌지만 주식같이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입니다. 요거는 바로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바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코드 번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 번호는 114800입니다. 지금 이제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이고요. 말 그대로 인버스라는 게 뭐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상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시장하고 반대로 가는 상품입니다. 자, 지금 지수하고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내 대한민국 국내 지수 볼게요. 국내 지수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급락을 했어요. 한 차례 눌림목짜리 총 3번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3번의 하락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때 지금 보셨던 지금 코덱스 인버스 상품 볼게요. 정확하게 첫 번째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해 주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우리가 뭐 30%, 40%를 노려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코덱스 인버스라는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공략하시는 분들은요. 장기적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에 따른 흐름은 제가 이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드릴 때 좀 더 자세히 들으시면 이걸 어떻게 매매할지에 대한 전략들 나올 수 있겠죠.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시가 이하 자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오면 좋아요. 자, 가격 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가격 단가 자체는 한 7,700원짜리 이하 자리이면 좋을 것 같아요. 7,700원짜리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자리는 일단 8,000원짜리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2,750원짜리로 잡아드릴 건데요. 7,250원짜리를 잡아드릴 건데요. 요거는 좀 더 눌림목이 나올 때 모아가시는 전략,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어가시면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위주의 공략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문가님 이거 코드 번호 다 검색해가지고 지금 난 매수하려고 매수 버튼 눌렀는데 매수가 안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각 증권사에 한 번씩 전화 통화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이 ETF 상품을 매수할 수 있는지 전부 다 알려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점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향후 추가적인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코덱스 인버스 상품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파라오님,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종목 공개해 주시나요? 그죠. 제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력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좀 꿈틀거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 지금 당장 잡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신다라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투심이 돌아왔을 때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점에서 찍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요. 시장에 하락세가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아직도 내 계좌를 어떻게 지킬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세한 강의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의 계좌 원금 회복을 위한 가장 초입 단계 첫걸음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방송 시청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전략들을 통해서 꼭 여러분들 계좌 원금 회복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저도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세요. 네, 파라오님이 열심히 준비하신 그 상세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파라오 이재진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강의, 현금은 보유하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ETF 상품만 해라.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인버스 상품만 건드려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대응과 현금 확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